하루 반나절이 멀다 하고 흉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요즘. 어제 늦은 저녁에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 40분경 9호선 신논현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쪽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안은 곧바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승객들이 다른 칸으로 서둘러 도망을 가고 정차한 열차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7명이 깔리고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흉기 난동, 생화학 테러, 가스 누출 이런 게 있었다는 수십 건의 경찰 신고로 이어졌고 상황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흉기 소지자나 난동, 가스 누출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의 콘서트에 참석했던 한 무리의 팬들이 함께 귀가하면서 슈가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라이브에서 타투를 공개하는 걸 보고 기뻐서 좋아서 비명을 좀 지르고 소란을 피운 건데요.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지하철 한쪽에서 비명소리와 발을 구르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모두가 동시에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무례한 사람도 취객도 시끄러운 아이들도 아닌 테러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어쩌다 살인 예고와 칼부림 같은 단어들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당연하게 뉴스를 가득 채워버린 걸까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8월 7일 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Should have been this way. What can I say? It's true, I did extend the invitation. I never knew how long you'd stay. When you hear temptation call, it's your heart that takes to 허지웅 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마티카의 토이 솔저 듣고 왔습니다. 황복래님께서 요즘 뉴스 보기 왜 무서워요? 유유 말씀 주셨어요. 뭐 언제는 뉴스가 늘 따스하고 풍요로운 이야기로 가득했나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요즘은 이게 좀 장르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생각이 많아요 정말. 그래요. 한미숙님이 웅디 오늘도 어김없이 햇볕은 따갑지만 허징쇼 들으면서 시원하게 오후를 보내려고 들어왔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적어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는 우리 허징쇼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사연과 신청곡 언제나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유민님, 김은경님, 하미희님, 최영민님, 박미양님, 홍수연님, 김민철님, 박경애님, 심우연님 이외 많은 분들 오늘 일찍부터 나와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 반가워해주시고 생각 나눠주시고 그러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광고가 준비되어 있죠?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쉬었어요. 뭐 하고 쉬었어요? 우리 허지웅 씨를 그리워하면서. 허지웅 쇼를 그리워하면서. 응.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응? 아유 보고 싶었죠. 세상에. 와 진짜 그런 연기 톤으로 진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뭐
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보고 싶었죠? 야, 연기를 하면 그런 어색한 톤이 나오는구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또 쉬었으니까. 네. 출근해서 활기차게. 활기차게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오늘 올여름 전력 수요 최고조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이 전력 수요가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예. 네, 무더운 8월에 전기 화재 또 자주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요 소식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에어컨을 좀 많이 틀고 계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많이 틀고 유독 오늘이랑 내일이 이제 최고치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 각각 92.9기가와트로 이제 7일, 8일 오늘이랑 내일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태풍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태풍이 올라오면서 열기를 일단 먼저 밀어붙이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덥게 느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이랑 내일 에어컨을 안 틀던 분들도 틀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앞선 태풍은 중국으로 꺾었고 지금 태풍은 일본을 가다가 일본을 조금 남부 쪽을 쓸고 우리나라 쪽으로 좀 꺾어서 맞아요. 그렇죠. 목요일쯤 상륙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전까지 막 더울 것이다. 맞아요. 열기를 막 같이 밀어붙이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예. 게다가 지난주까지는 아무래도 휴가를 갔다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에서도 휴가 갔다가 복귀를 하면 또 에어컨을 막 회사에서 열심히 틀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최고치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예. 그렇다면 전력 수급은 괜찮은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급 예비율이 이제 10% 이상이면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급 예비율이 11.5%이기 때문에 견딜만하다, 견딜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어요? 아니, 방금 전에 괜찮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문자답해서? 아니? 그러면? 나 최근 몇 주 동안 괜찮습니다 말을 들어본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진짜? 네. 어머. 다들 너무 괜찮지 않아서? 다들 일상이 괜찮지 않아서? 다들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슬프다. 근데 갑자기 마음이 약간 이게 무슨 기분이지? 약간 무너진 기분이야? 아니면 진짜? 따뜻한 기분이야? 아무튼 그런 기분이었어요. 약간 안아주는 느낌? 그런가? 안아주는 거 싫어. 어쨌든 예. 뭐 그렇게까지 정색을 해가면 그래요. 절대 안아주지 않겠어. 어쨌든 10% 이상 유지가 된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고요. 예. 다만 남부지방의 구름으로 인한 태양광 부진, 태풍 진로 변경에 따른 기상 변화 등등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총력 비상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화재가 또 맞아요. 일어납니다. 정말 많이 납니다. 예. 보통 우리가 건조해져서 봄이랑 가을에 화재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예. 근데 정작 데이터로 보면은 7월이랑 8월에 1년 중에서 불이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이때의 불은 성격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열기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냉방기기를 정말 많이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특히나 전기적, 기계적 원인으로 승강기 안전 충돌 등등의 다른 사고들도 잇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방 방법을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어이구, 예방 방법까지. 네. 에어컨 관련 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 실외기와 관련된 예방을 좀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네, 첫 번째로는 실외기 결선 부위에 전선이 좀 낡았다거나 혹은 좀 벗겨져 있다면 요거를 반드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요게 또 이제 같이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실외기 통풍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 네. 실외기 보통 밖에 막 벽에 붙어 있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실외기 위에다가 그 은세 뭔지 알아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덮어놓는. 덮어놓으셨어요. 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완전 과열돼요.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위도 중요하지만 뒤쪽에 10cm 이상의 빈틈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풍이 돼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공간을 절약하겠다고 벽에 딱
붙여놓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실외기 조금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냉장고 뒤에도 후면 커버가 혹시 있다면 자주자주 열어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이 먼지가 우리가 그 냉장고 뒤에 구멍이 있잖아요. 글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열기와 함께 이렇게 타타타탁 튀어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아 거기 후면 커버가 있어요? 네네. 아 그럼 후면 커버 빼가지고 씻으면 되겠네? 이걸 청소를 해주는 거죠. 아. 네. 그럼 열기도 한번 좀 식혀줄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이 모든 게 초전도체가 이제 나오면은 괜찮지 필요 없는데 아직 멀었어요. 팬이 필요 없어지거든. 멀었어요, 선생님. 야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냥. 안 돼요. 네. 넘어가요. 하지만 뭘 아직 성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네. 아무튼 다들 전기 안전하십시오. 그럼요. 사소한 걸로 예방할 수 있으니까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더운데 패딩이 잘 팔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요? 그렇습니다. 패딩. 왜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떨이 하나 떨이? 그런 비슷한 거죠. 아. 네, 그런 비슷한 거고 또 최근에 시즌리스 그러니까 계절 상관없이 유행이 도는 것도 있다고 해서 같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예. 한 여름에 가을이나 겨울 그러니까 두꺼운 옷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 역시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유독 사실 이렇게 떨이를 한 건 처음이 아니잖아요. 항상 있었는데 뭐 반값 세일. 그렇죠. 예. 근데 올해 유독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판매를 하면요, 하는 걸 보면요, 작년 대비 이 겨울 상품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뭐 실제로 패딩 조끼, 패딩 이렇게 검색한 비율도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저렴한 거를 미리미리 사두시는 건데요. 네, 지난 5월에 의류 물가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8%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 92년도 이후에 무려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92년 네. 엊그제구만. 엊그제예요? 예. 그때가 좋았지. 뭘 어르신 뭘 그때가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다들 저렴하게 미리 살려고 하시는 거고요. 기업들도 당연히 반깁니다. 뭐 떨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여름에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데요. 여름에. 근데 이거를 미리미리 떨이를 하면은 미리 또 의류 공장도 여름에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업들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반기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만요. 시즌 리스는 뭡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계절이랑 상관없이 옷을 입는 건데 어떤 거냐? 응. 예를 들어서 어이? 여름에 니삭스를 신는다든지 롱부츠를 신는다든지 뭐 혹은 반팔인데 니트나 패딩 소재의 아이템이라든지 여름에? 그렇죠. 실제로 유행해요. 옷가게 가보잖아요. 반팔이나 민소매인데 니트로 돼 있는 거 패딩처럼 올록볼록 돼 있는 거 진짜 많아요. 패딩이요? 네, 물론 막 완전 두꺼운 건 아닌데 이게 얇은 거. 그래. 네, 가방도 패딩으로 두꺼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게 그러니까 어쨌든 계절이랑 상관없이 소재를 활용하는 게 시즌리스 아이템인데요. 확실히 시즌이 리스한 거 맞나요? 그렇죠. 개념 리스는 아니고. 이봐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유행하겠지. 네, 유행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모호해지다 보면은 패션 전문가들은 SS 아이템, 뭐 FW 아이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이것조차 무너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아이템이 전부 다 이 날씨와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제 인상적인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후학자 네. 분께서 말씀하신 건데 올해 여름이 당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얘기하는 거겠죠. 네. 당신 인생의 남은 날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 이보세요, 전문가 선생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 돼요. 싫어요. 남은 인생에 그러지 있어서. 마세요. 와, 진짜 끔찍하다. 그래서 에이. 자 우리 퀴즈가 그렇습니다. 나가겠죠. 네. 오늘의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름에 가을이나 겨울 아이템을 저렴하게 파는 것, 이것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1번 역시즌, 2번 역주행, 3번 역류.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역시즌이었죠. 4862 쓰시는 분이 역시즌 휴가 끝나서 오늘부터 출근했어요. 역휴가는 없나요? 하셨는데 우리 4862 쓰시는 분 또 8171 3331 5377 쓰시는 분 여기에 문승민님까지 이렇게 5분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원하게. 김민철님, 김경수님, 박유민님, 김민희님, 김경수님, 8950, 8386 쓰시는 분들 이분들은 또 이제 새싹분들이신데 잘 오셨고 원래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정말 아예 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잘 오셨고 게시판 참여도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서 나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잠시 후 스위스로의 송호진 씨, 김영우 씨 모시고 쇼타임 함께하죠. 3부는 퀴즈쇼, 3부는 상담쇼로 함께합니다. 문자 보낼 준비하시고요. 스위스로의 송호진 씨, 김영우 씨 두 분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매주 월요일은 선물을 푸짐하게 나눠드리는 퀴즈쇼가 어떤 고민이든 해결해드리는 상담쇼가 열립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월요일은 쇼타임. 스위스로의 김영우, 송호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김보라님이 영우 오빠 오늘 핑크 자켓에 연예인 모자. 라면서 이 코디를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에 저기 핑크 옷 있냐고 한번 맞아. 그 질문해 주셨던 그게 생각이 나서 오늘 핑크 자켓을 한번 입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코디 아닙니까? 핑크 자켓에 검은 예. 이 페도라. 연예인 모자. 네, 저 연예인 모자가 약간 김영우의 시그니처 같은 모자거든요. 오. 네. 저렇게 약간 갓 같은. 이거 갓 아닙니까 사실? 예. 외쳐 간영우. 갓처럼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 흔히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챙 폭이 네. 굉장히 넓어서. 넓어요. 예, 저 방금 이제 그 광고 나가는 동안 한번 빌려주셔서 써봤는데 네. 처음 써봤어요 그런 거. 괜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보셨을 텐데. 근데 아니야? 아니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거 이 예.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챙이 넓으면은? 챙이 넓으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기능은요. 저희가 방송국 출입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막지 않아요. 막지 않아. 예, 그러네. 보통은 이렇게 중간에서 많이 막으시거든요. 누구 어디 막 이러시는데. 어디 가시냐고. 매니저시냐고 이렇게 많이 막으시는데. 좋은 기능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지님은 그냥 저기 평소처럼 낚시 모자 쓰고 오셨습니다. 네. 너무 더워서 머리에 뭘 이렇게 만지거나 이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런 날은 또 그렇죠. 네. 자, 우리 예. 권미연님 말씀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세 사람 다 모자를 쓰고 있다고. 나는 근데 오늘 머리 감았는데. 저도 감았어요. 저도 감긴 감았어. 여기 머리 안 감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요, 감았습니다. 거짓말. 아유, 어떻게 안 감으면 저안 진짜? 감으면 샤워 못하면 못 나와요. 둘이 서로 안 감으면 알아요. 어제 피곤했구나. 이러면 알아요. 공격하려고. 안송이님이 웅송 김세분 밸런스 게임 대답해 주세요. 해 뜨겁게 더운 날. 그리고 종일 비가 와서 습한 날. 정말 어렵겠지만 세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네.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더운 날. 뜨겁고 쨍한 날. 저는, 나 더운 날 했어요. 저도 더운 날. 저는 비. 왜? 비 오는 날 좋은데요? 습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비 너무 오면 습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일단 비가 오면 막 정강이까지 다 젖었어. 장난 아니야. 막 이거 내 땀 아닌데 겨드랑이에서 막 요새 지나가다가 습기가 차가 막 물 다 튀겼어. 요새- 사람들 막 오해해. 아니죠. 아우 겼다고. 두 분 잠깐만요. 일단 요새 기온이 너무 높으니까 일단 비가 오면 기온은 좀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한 5도든 뭐 이렇게 떨어지니까 일단 지금은 기온이 20도대로 가는 그 날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아, 예. 그렇구나. 네. 그래. 라이브 하는 거 생각하면 또 그렇긴 하네요. 라이브. 아. 차라리 비에서 라이브 하는 것이 네. 분위기 노- 있죠. 예. 재밌을 때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우리 관객들에게도 그게 좀 더 추억이 되기도 않나?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아주 뜨거운 것보다는 예, 그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더우면 이제 공기 힘들죠. 그러니까. 자, 우리 월요일 쇼타임 퀴즈 쇼로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 선물을 퍼드리는 시간입니다. 3가지의 퀴즈가 나가는데요. 첫 번째 몸풀기 퀴즈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몸풀 퀴즈. 돌리고. 이번 퀴즈 복불복 랜덤 퀴즈로 진행이 됩니다. 무작위로 룰렛이 돌아가는데요. 이 3가지 보기 중에 어디에 룰렛이 멈추었을지 맞춰서 맞추시면은 되는 거죠. 오늘의 보기 어떤 거죠? 네, 오늘 보기는 삼계탕, 추어탕, 갈비탕. 와우. 난 추어탕. 정갈비탕. 추어탕 너무 좋아. 저 삼계탕. 야. 올여름에 아직 못 먹었네요, 삼계탕. 자, 3추갈 셋 중 어디에 멈출지 지금부터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보낼까요? 네, 단어만 딱 적어 보내주시면 되는데 50원이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애프터 쉐이빙. 연계백숙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연계백숙 들으니까 갑자기 나 그거 듣고 싶어. 정준하요 안정준하요. 아이 나오지 않는데. 자, 우리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 룰렛을 그러면 이제 돌려봐야겠지요? 네. 룰렛 삼계탕, 추어탕, 갈비탕 중에 어떤 게 나올지 오. 룰렛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지금 룰렛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지요. 시다갈비탕. 이때만 되면 배가 고파져요. 자, 슬슬 멈추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갈, 추, 삼, 갈, 3 갈, 추, 3 갈. 가자 갈. 갈로 가나요? 다시 돌아갑니다. 갈, 삼, 갈.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면 갈 아니면 삼이네요. 삼계탕이냐. 왠지 갈로 갈 것 같은 오늘 갈에서 멈출까요? 삼계탕이냐. 갈이냐. 갈. 갈비탕. 갈입니다. 갈비탕입니다. 첫 번째 퀴즈. 자, 갈비탕으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0592님은 갈비탕 느낌 왔어 하시는데 느낌이 맞았어요. 맞았네요. 0592 쓰시는 분, 3960 쓰시는 분, 이나무님 세 분 정답자이시고요.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퀴즈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이구동성 퀴즈. 단어의 탄생. 저랑 우진 씨, 영훈 씨 세 글자로 된 단어를 한 번에 동시에 외칠 건데요. 잘 듣고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맞추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커닝 방지를 위해서요. 이번 퀴즈부터 문자로만 정답을 좀 받을 건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쉬울지 어려울지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닌가? 일단 해보죠.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 좀 어려울 어떨까? 것 같은 게 어떨까? 너무 잘 들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두 개가 초성이 같긴 두 개 해. 겹치고 겹치긴 해. 근데 한 글자가 워낙 독특한 글자라 그것만 잘 그 들으시면 독특한 글자를 이번에는 제가 영어 발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영어 발음으로 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엉뚱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 저희는 건전한 부담되네. 방송을 예. 추구합니다. 하나, 둘, 셋. 이상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세요? PD님 괜찮은가요? 충분한 거 한 번 더, 같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자, 하나, 둘, 셋. 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다. 됐어. 예. 네, 다 드렸습니다. 이 떠먹여 정도면. 드렸어요. 확실히 맞출 수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어려웠나? 지금 오답으로 네. 오답들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번데기, 선풍기, 뻥튀기, 포이어, 에어컨 다 오고 있는데 이 중엔 그래도 에어컨이 좀 제일 비슷하지 않나? 아닌가? 아니, 제 발음이 예. 좀 세서 아, 그런가? 여기를 이제 착각하시면 퐁! 네, 포이어 아깝고요. 포이어. 예, 포이어. 순서. 여러분 그 제일 센 발음의 단어가 네. 제일 앞에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착각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답 샵 103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받고 있어요. 지금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어려웠을까? 좀 어려웠나 봐요. 오답이 오답도 꽤 많네요. 많았어. 네. 정답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2639님께서 떡볶이. 저는 오늘 처음으로 잘 들린 것 같은데요. 땡. 처음 잘 들리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폰 발음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뻔도 들리고 뽁도 들리고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7353 2768 2941 쓰시는 분 네. 세 분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퀴즈 남아있죠. 세 번째 퀴즈 어떤 거죠? 세 번째 낭독 퀴즈입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니? 세 번째 마지막 낭독 퀴즈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읽어드려요. 가사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어떤 노래인지 제목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정답 문자로만 받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낭독 퀴즈 문제 드릴게요. 아무 때고 내게 전화해. 나야 하면 말을 꺼내도 누군지 딱 한 번에 알아낼 너의 단 한 사람. 쇼윈도에 걸린 셔츠를 보면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너의 지갑 속에 항상 간직될 사람. 너에게 그런 사람이 나일 순 없는지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언젠가 그가 너를 마음 아프게 해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달려가 그에게 나 이 말 해줬으면 그대가 울리는 그 한 여자가 내겐 삶의 전부라고 해. 나의 일생을 모두 주어도 날 얻지 못하는 그녀를 가진 그대라고. 그녀를 곁에 둔 이유만으로 다른 이 세상 누구보다 그댄 행복한 거라고. 요! 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오늘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럼요? 일부러 예. 이렇게 저렇게 꼬아봤습니다. 꼬아봤습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1575님께서 정답! 영구와 땡치리! 영구와 땡칠이의 노래가 어딨어? 영구와 땡칠이 옛날에 극장에서 보셨어요? 아니요. TV에서 뭐 잠깐 본 것 같은데. 진짜? 나 극장에서 많이 극장판 봤거든. 보셨어요? 그래요? 시리즈 거의 다 봤는데 그래요? 가면은 처음에 그냥 시작 안 하는 거 알아? 가면은 네. 까만 화면만 나오고 네. 여러분 영구를 불러볼까요? 맞아. 그럼 우리들이 처음에 되게 소심하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 그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영구야. 영구야. 그러면 안 나와. 여러분 더 크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 영구야. 그럼 갑자기 문을 갑자기 확 열면서 스크린에서 신영래 씨가 영구 으따. 인터랙티브 영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영구가 하든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정답은요? 거기까지 겠다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답 받는 동안 스테라트의 She's Gone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퀴즈 정답 뭐였죠? 네,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불후의 명곡이죠. 아무 때고 내게 전해. 이건데. 굉장히 자존감은 낮은 이 그렇죠. 화자예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 때나 전화하라니. 네. 예전에는 참 스스로를 이런, 사랑합시다. 이런 남성상이 많았죠. 아, 아무 때나 내게 삐삐해. 0404. 아, 0404가 아니고 486. 김수미님이 사투리 반칙이요. 이희선님이 이 간절한 노래가 이렇게 되는군요. 최숙경님이 하여가에 가사 붙인 건가요? 빵 터졌어요. 하셨어요. 4477 8344 1210 쓰시는 분 세 분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퀴즈쇼 세 가지 문제가 다 나갔어요. 네. 예, 참 이때가 생각이 난다. 김경호 형님 막 노래 막 나오고. 모두가 노래방에서 따라하고 진짜 멋있었어요. 나일 순 없는지를 나길 순 없는지처럼 막 이렇게 발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자, 지금부터 상담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뭐 그런 걸로 고민해?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진짜 뭐 진지한 고민도 괜찮습니다. 성심성의껏 공감하면서 풀어볼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또 허정씨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익명이 필요한 질문은 허정씨 인별그램에 DM으로 보내주시고요. 소개되는 모든 분들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고민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공구사모님의 사연입니다.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회사 선배 때문에 고민입니다. 점심때 밥을 먹으러 가면 사장님 포함해서 다들 짜장면으로 먹겠다고 하는데 혼자서 저는 잡채밥을 먹겠습니다 이러고요. 회식 메뉴 정할 때도 다들 눈치 보면서 삼겹살 먹겠다고 하는데 또 혼자서 저는 소갈비가 먹고 싶습니다 이럽니다. 또 사장님이 퇴근을 안 하셨는데 시간이 다 됐다며 혼자 짐을 싸고 진짜 이럴 때마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제가 더 눈치가 보여요. 선배만 아니면 한 소리 해줄 텐데 이 선배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 다닐 때 네.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배분에게 네. 제가 이입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은 이 다른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상상력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들 사장님이 시킨 거 꼭 따라서 안 시켜도 돼.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세계를 열어주는 거야. 그럼요. 내가 총대 메고. 되게 좋은 선배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들으면서 자기가 괜찮다고 나서서 느끼는데. 약간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회식 메뉴 정할 때 사장님이 막 주먹을 막 소리 내면서 자 돼지갈비 어때 돼지갈비 막 이러는데 다들 속으로 소갈비 생각하고 있지만 돼지갈비 좋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예. 거기서 살짝 걸리긴 했어요 사실은. 어떤 거? 네, 짜장면과 잡채밥은 그래도 뭐 2, 3천 원 정도 차이니까 네. 돼지갈비랑 삼겹살이랑 소갈비는 약간 단위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약간 그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 약간 후배가 이렇게 굴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제 해주는 거지. 예, 선배가 돼서 후배 교육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반대인 상황이란 말이죠. 맞아요. 선배가 이러는 거니까 좋은데요, 전. 그러니까요. 같은 편이 되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공구 사모님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선배 때문에 정적이 흐른다든지 뭐 약간 쎄하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가 본인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튀는 거? 그러니까 뭐 이게 한국의 조직 문화는 어떻게든 그냥 맞춰서 좀 뭐 저기 부장님 퇴근 안 하셨는데 너 먼저 퇴근하냐 막 이러고 이런 분위기가 하지 말라 그래도 방송에서는 괜찮아 그래도 눈치는 볼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가 또
현실과 이상은 다르니까. 네. 이게 아마 그 또 인적 구성에 따라서 조직마다 막 확 다르더라고요.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팀이랑 2팀이 이 부장님이 다른 분이면은 완전 달라요. 아, 또 네, 완전 달라. 이 시대가 다른 것처럼 달라버려. 또 그런 분위기를 맞출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네. 틀린 거는 없어요. 사실 이 선배가. 그럼요. 나는 그렇죠, 선배는 그렇죠.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고 네. 네, 소갈비를 먹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되네, 소갈비는 너무 비싸서 이러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뭐 먼저 여론을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지혜롭게 해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참 회사 생활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아 참. 아이고 다들 잘 사나. 우리 다음 사연 가볼게요. 네. 제이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어느 날 선배가 OTT를 보냐고 묻더라고요. 네, 잘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좀 공유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선배한테 아이디를 알려줬는데 뭐 성인 인증을 해야 된다 검색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나온다 뭐 이건 어떻게 찾아보는 거냐 등등 자꾸 연락이 오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더 문제인 거는 이제 OTT 해지하고 싶은데 이 선배 때문에 해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그 사연 보내주신 제이님이 이제 약관 52세, 선배님이 61세 이렇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말 막 지금 시대의 젊은 친구들이 서로에게 이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어차피 너가 내고 있는데 그냥 나는 많이 안 볼 거고 잠깐만 네 아이디 내가 쓰면 네가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예, 그런 마음으로. 저 계정 공유 막힐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새는 또 그런 기능이 이제 확 생겼지만 예전에는 요새는 또 OTT마다 또 다를 거예요. 네네. 예, 그게 또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잘 나가는 데는 계정 공유 맞고 후발주자는 또 이제 내버려 두고 막 이러는데. 근데 아무튼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 자기 아이디와 비번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정말 지금 시대에는 예전에야 뭐 아이고 너 왜 그래 아이도 비밀번호가 1111이야 아이고 왜 그래 귀엽다 하면서 이렇게 막 웃고 넘어간 지금 시대에 그러는 거는 약간 진짜 이제는 저기 손바닥 맞아야 돼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보통 이제 같은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문제야.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 공유가 되어 있는 통일되어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OTT 번호 비번 공유했다가 막 재산 털릴 수 있어요 나중에는. 아 근데 실제적으로 가족끼리는 또 그렇게 공유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야, 너 가족이랑 나랑 공유할 수 있잖아. 내가 가족이야 너랑?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족 같은 사이예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드가 그럴 것 같아. 카드가 바뀌거나 그러면 독하다. 카드를 해지해. 이제 결제가 뭔가 안 되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약간 아우 이게 저기 변경이 돼가. 그 선배가 전화해. 영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안 들어가지는데? 내가 나 네 오늘 가족이야? BP2 이럴 것 같은데. 내가 네 가족이야? 아니 근데 이런 상황까지 전화할 정도면 진짜 그러니까. 너무 진상이다.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전화할 것 같은데. 와, 너 DP2 봐야 돼 DP2 봐야 돼.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지하세요. 바로 해지하시고 전화 오면 저 돈 많이 들어서 해지했어요. 그냥 그렇게. 막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예. 뭐라고 하면은 저 망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그래도 내가 해지하기 전에 저 사람한테 해지한다고 얘기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 쓸데없는 보면 생각하는 거지. 한도 끝도 없고. 그렇지. 예. 그냥 바로 그냥 해지하세요. 무슨 선배가 이러지 근데? 야, 아무튼 근데 토박 상식. 우리 이제 가족 공유도 못 한다. 그래요? 그 특정 이제 그 제일 잘 나가는 OTT 회사는 예. 가족이 서로 다른 집에 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안 돼. 그래서 약간 기분 나빠서 해제했어요 저는. 너무 예절하고 행동이 다르잖아. 나 지금 우리 빌려달라 엄마랑 그러지 마.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한 분은 대전에 있고 한 분은 저기 짜증나. 여의도에 있고. 김민희님이 제 친구도 그랬다고. 근데 OTT는 아니고 임직원몰 아이디 비번 알려달라고. 여기 싸니까. 그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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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근데 아이디 비번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부탁해서 좀 그렇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아이디 비번 알려줘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막 한도 초과로 다 사버리고. 맞아요. 안 눈치 없는 돼. 사람들 많아. 이분도 내 쿠폰 다 쓰고 그랬다고. 야. 처음부터 공유하지 맙시다. 그게 속 편해요. 아이디 비번을 빌려가서 그 계정에 있는 쿠폰을 자기가 쓴다고? 이 정도면 절도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절도 아닌가요 이거는? 장난 아니다. 우진 씨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냥 딱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매주 놀라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사연 가볼게요. (1302님의) 사연입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고들 하죠. 제가 딱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에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나 계산해봤더니 커피더라고요. 심리적인 이유인지 커피를 하루라도 안 마시면 멍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근데 커피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라도 커피를 줄이려고 하는데 정신을 맑게 하고 싶을 때 커피 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요? 요거 뭐 이제 짧게 네. 하나씩 노하우 말씀해 주세요. 나 정신 맑게 할 거고 싶을 때 이런 거 먹는다. 아니면 뭐 한다. 뺨을 때린다. 쌍커피를 드시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뺨 때리는 거. 커피를 줄이지 말고 쌍커피로 가자. 싼 커피가 뭐야? 싼 네. 저렴한 커피. 저렴한 요새 그치. 저가형 커피숍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 거기랑 좀 유명한 브랜드의 커피랑 거의 막 3배 정도 차이 나고 막 이러니까. 네. 저는 편의점 가서 얼음컵이랑 거기 있는 거 예, 사가지고 예. 그렇게도 많이 먹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새 찾아보시면 그 저가형 커피숍에 약간 구독 같은 시스템도 생겨가지고요. 한 달에 얼마를 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와, 요즘 구독 경제 하더니 이제 예, 커피 구독도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박. 쏠쏠이 요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장사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방금 PPL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사업 PPL한 것 같은데. 뭐야 지금? 오늘 좀 모자도 약간 아니고, 커피 팔다 오신 것 아니, 같은데. 왜 그러냐면 커피를 대체할 거는 생각이 잘 안 안 나서. 돼. 그렇다고 우리 다 카페인에 중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세요 이럴 순 없잖아.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씩은 좋아하는 노래 듣는 것도 잠깐 딱 정신 맑게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데. 스위스로 오죠. 그렇습니다. 예. 스위스로 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듣고 올게요. 정신이 맑아졌어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고민 사연들이 계속 네.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자, 이분 이다솔 링크 한번 해볼까요? 네, 낮밤이 바뀌어 이때까지 잠들지 못했는데 다시 패턴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러고 초저녁에 미친 듯이 자요. 아이고, 완전 바뀌셨나 봐요. 초저녁에 자서 그러면은 몇 시에 일어나실까? 새벽 뭐 1시 뭐 새벽 1시? 아닌가? 새벽에 일어나시나 보네. 새벽 1시에 일어나면 진짜 정말 대책 없다. 어떡하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 해외여행 다녀오셨나?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피곤하게 합니까? 이게 몸을? 끝까지 버텨요. 아. 끝까지 버텨서 대신 그 버티는 게 한 바퀴를 돌아서 그 다음 자정이 될 때까지 버텨야 돼. 그러니까 그치, 내가 만약에 그치. 전날 뭐 이렇게 새벽 네. 1시 2시 이렇게 어중간하게 일어나서 계속 깨고 있었어요. 그럼 중간에 안 자고 낮에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정상적인 자는 시간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 다음 날부터는 돌아갈 수 있어. 그렇죠. 네. 다솔님도 진짜 패턴이 만약에 바뀌면 네. 뭔가 몸을 힘들게 해서 안 돼요. 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쉽게는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거의 진짜 시차 적응하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틀어져 있으셔가지고. 어이구. 어떻게 뭐 그러니까 방법 좀 있으세요? 천천히. 응. 원래 시차 적응할 때도
1시간 차이 나면 넉넉하게 하루 정도 걸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12시간 차이 있으면 12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12일? 아 12일 정도. 12일? 1시간씩.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저녁에 미친 듯이 재밌는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친 듯이? 어떤 거? 잠이 달아날 정도로 재밌는, 그러니까 뭔가 시리즈를 보든 뭐 어디 약속을 잡든 초저녁 자는 시간에 미친 듯이 재밌는 걸 해야 그래야 그 내가 지금 졸리는 시간을 뭔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초저녁에 너무 활성화되면 또 계속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참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냥 나가서 뛰세요. 예. 그냥 지쳐 쓰러질 때까지 뛰세요. 예. 저기 개구리 왕눈이 노래 들으면서. 자, 알겠습니다. 우리 이순의님께서 안 자고 가볍게 운동하시고 조금씩 자는 시간 드시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 한 말 다 섞여 있어. 예, 섞였습니다. 그래서 한 12일 정도가 걸린다. 이걸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월요일은 쇼타임. 벌써 우리 또 끝날 시간이 됐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매주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또 시간이 오늘 시간 좀 빨리 빨라요. 빨리 가는 것 네. 같은데. 스무스했어요. 과학이야. 월요일 시간이 빨리 가는 건.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아, 더위 조심하시고. 예.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제목만 써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사업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39 쓰시는 분, 오늘 저녁에 고궁으로 야외 촬영을 갑니다. 덕수궁에서 저녁 조명을 받으며 한복 촬영이 있는데 외국인 예비 신랑이 한복을 입고 궁에서 꼭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영국에 계시는 예비 씨 부모님에게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더운 날씨 저랑 예비 신랑 모두 지치지 않고 사진 잘 찍을 수 있게 파이팅 해주세요. 요, 괜찮으려나 오늘 이 날씨가? 괜찮겠지요. 예. 그리고 그 좋은 날일수록 또 오늘 촬영한 사진이 오래 남겠지 이런 거일수록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서로 이제 즐거우려고 노력하시면서 하루 보내는 게 제일 남는 것 같아요. 괜히 그날 막 고생하고 찡그리고 이러면은 사진 아무리 잘 나와봤자 잘 안 꺼내는 사진이 돼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즐거운 시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파이팅. 최진숙님, 부산은 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 후텁지근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한 주간도 힘내서 열일할게요. 10cm의 네가 참 좋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 신청하신 곡 들으면서 땀이 좀 날아갔으면 열을 좀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10cm의 네가 참 좋아 들을게요. 비온다 님, 비온다 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곧 입추라고 해서 신청해봐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양미란 님도 신청하셨어요. 이거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1571 쓰시는 분, 외할머니와 단둘이 기차를 타고 서울 외삼촌 댁에 가고 있어요. 무궁화호 타고 가고 있는데 라디오와 함께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좋네요. 외할머니 소원이 방송에 이름 한번 나오는 건데 박향자님이라고 웅디가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박자 향자 자자 쓰시는 박향자님 1571 쓰시는 분의 외할머니 지금 재밌으세요? 저기 무궁화호 타고 경치도 보시고 라디오 들으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름 뭐 사실 방송에서 불러드리는 게 크게 별난 일은 아닌데 마음은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자님 부디 건강하시고
시간 되실 때 꼭 함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영은님. 웅디 잠을 잘 못 잤는지 목이 잘 안 움직입니다. 모처럼 휴가를 마음껏 즐기려 했는데 휴가 첫날부터 목 통증으로 병원행 당첨. 목에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통증으로 더위를 느낄 틈이 없어요 하셨어요. 목 통증. 목에서 어깨로 내려와요? 오. 병원을 이제 가시는 거죠? 예. 병원 가서 진찰 잘 받아보시고 그냥 잠깐 담 온 거면 좋겠네요. 이 내려오면은 좀 이제 얘기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담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650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을 띄워드릴게요. 폴스 가든이 부릅니다. 레몬 트리. 오랜만에 너무 잘 듣고 왔어요. 아바의 승자 독식 듣고 왔습니다. 0054 쓰시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6학년 김그린이에요. 요즘 영어 공부할 때 적는 노래가 나와서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영어 공부할 때 그러고 보면은 영어 공부할 때 좋은 노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 딱히 삐뚤어지지도 않고. 김그린님 앞으로도 종종 들려주시고 원래 듣고 있었어요? 예. 고맙고 늘 건강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싶네. 광고. 허지웅쇼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0623님이 어이구 장문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올해 만보 걷기, 수영 강습, 식이 조절 악물고 노력했더니 드디어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50대 중반까지 동고동락했던 지방이 8kg가 떠났어요. 옷 사이즈도 낮아지고 무릎 통증도 없어지고 날아갈 듯 행복합니다. 이 지인들도 예뻐졌다는 말 자주 해주고요. 그동안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던 일들도 용기 내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옹디도 파이팅 해주실 거죠? 하셨어요. 너무 살 빼는 것 이 목표 두시기보다 건강해지는 게 또 이제 목표니까 따라오는 거죠. 지금까지 쭉 잘 오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하는 느낌으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장기영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어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김진규, 신호, 저는 허중이었습니다.